지금부터 2019년 11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바로 표창장 금천구 교통행정과 주무관 이현진.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시흥 제3동 주무관 전지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청소행정과 주무관 성상욱. 이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독산 제2동 주무관 김용희.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세무일과 주무관 김기림. 위 공무원은 상호 배려와 존중의 자세로 동료 직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서 업무 추진에 솔선수범하여 함께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바 전 직원의 뜻을 모아 이달의 아름다운 동료로 선정하고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입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2020년 상반기 공로연수 예정인 국과장님들의 성별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황인동 미래발전 추진단장님, 최상원 세무일과장님, 김진환 부동산 정보과장님, 박윤화 건강정직과장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이끌어주신 유성훈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지도해주신 김영성 부구청장님, 많이 도와주신 여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모두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길지 않은 기간에 금천구청 근무이지만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청인으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며 지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 국장님이 인사를 하니까 저도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황인동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데요. 제가 구청에 온 지도 6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이렇게 콜이 왔을 때 아는 직원이라고는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정말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6년 동안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경제일자리과, 미래발전 추진단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또 업무적으로 만나서 같이 함께했던 동료,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술집에서, 식당에서, 당구장에서 제게 과분한 사랑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금천구는 은행나무 똥냄새가 풀풀 나는 고향가토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퇴직 후에도 금천구를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인생 금천인으로서 금천구에서 보낼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제 인사인 것 같아서요. 제 PR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36년 동안 겪었던 에피소드를 내용으로 해서 내년 초에 에세이를 하나 출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선거에 출마하는 건 아니니까요. 구청장님 뭐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제목은 어쩌다 늘공이 된 김주사입니다. 여기서의 김주사는 제 닉네임입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제 이름 쳐보시면 왜 김주사인지 아실 겁니다. 퇴직한다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원입니다. 지난 35년의 저희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그간 함께했던 동료 직원들께 인사의 시간을 주신 유성훈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처럼 지난 35년의 세월은 화살이 시일을 떠나 빠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간 함께했던 금천에서의 기억들은 제 인생의 파노라마로 남을 것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서운하고 다소 격했던 감정이 있으신 분은 훌훌 털어주시고 좋은 일들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기까지는 여러분의 도움이 컸기에 이 자리를 빌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인생의 반 이상을 집중했던 정들었던 직장과 동료들의 곁을 떠나 제 가족과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과장 김진환입니다. 32년간의 공직생활을 금천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고이 간직하고 되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아입니다. 제가 1986년 동작구청에 첫 발령 후에 서울지역 10개 구청과 서울시청을 거쳐서 33년 동안 이렇게 근무하면서 그동안 그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공직생활 그 자체가 보람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 서울의 첫 상경에서 낯선 독산동에 첫 둥지를 틀었고 또 2015년 7월 금천구 전입 와서 건강증진과장으로 이렇게 발령받아서 4년 6개월 동안 그 금천구와 인연을 이렇게 했고 처음과 끝을 금천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85명의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근무를 해주셔서
내외부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올해는 11월 달에 보건복지부 전국 평가에서 그 감염병 분야와 근면 환경 분야 등 그 두 개 평가에서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 금천구 이상을 굉장히 높이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그동안 그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함께해 주신 직원 여러분과 협업과 지원을 해주신 부서 직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선배 동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공직 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공직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청장님, 부부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이제 그 공로 연수 후에도 새로 시작하는 인생의 후반전에서도 그 공직자로서의 그 부끄러움 없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모두 건강과 행복히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2월에 추진할 주요 업무 및 행사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이 2020년 희망원돌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020년 2월 19일까지 3개월간이며 목표액은 전년 대비 3% 상향된 14억 4천만 원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의 목표 설정 수치와 동일합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사전 준비 및 홍보를 위해 관연도 기부자 및 기업체, 종교기관 등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엘리베이터 등의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 기부자를 위한 명예전당 제막식과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선포식을 금일 오후 16시에 병행 진행하고 명예전당 영상 장치 및 지역방송, 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성금품 모금은 구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의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성금은 기부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전용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성품은 대상자에게 배분 완료 후
배분 증빙 서류를 모금회로 송부하여 처리합니다. 성금품 배분은 후원 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거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 중위소득 120% 이내인 가구이며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설, 기관, 단체 등이 배분 대상입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세제 혜택이 가능한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경우 법정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 전문 모금 기관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처리하는 지정 기부금보다는 세금 혜택이 많다는 점을 기업체 등에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간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성금품 전달식 등 행사 관련하여 대간 협조를 부탁드리며 홍보 디지털과는 지역신문, 소식지, 인터넷 방송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주택과에서는 기업체, 종교기관, 아파트 등의 명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는 사업 홍보 및 성금품 접수 및 배분을, 전 부서에서는 관련 단체 및 기업체 등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소셜 믹스형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기라든지 채광, 샤워 시설이 없이 공용 화장실 등을 사용하는 등 매우 열악한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SH공사와 협약 추진한 보린주택 사업이 다양한 계층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소셜 믹스형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시흥대로 149 가길에 32에 5필지로서 가산동의 구 서울 반도체 자리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준비를 해가지고 2018년 2월 22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5일 날 준공을 했는데 금년 10월까지 해서 이 주택에 대해서 SH공사에서 민간업자로부터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월 임대료 등 같은 것을 감정 평가를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모집 세대는 9개 동에 109세대입니다. 관리부서는 저희 복지지원과에서는 홀몸주택하고 신혼부부주택, 여성가족과에서는 한부모주택, 아동청년과에서는 청년주택,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술인주택을 관리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장소입니다. 홀몸 어르신 주택은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하게 되고요. 신혼부부주택은 우리 구민일 경우는 동주민센터이고 타구 주민일 경우는 통합복지상담실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 구청 7층입니다. 한부모 가족과 청년주택은 저희 통합복지상담실 7층에서 하게 되고요. 예술인주택은 11층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 조건입니다. 홀몸 어르신 주택은 2년 계약에 최대 20년 거주를 하게 되며 신혼부부 주택과 한부모 가족은 2년 계약에 최대 8년까지 거주하게 됩니다. 청년주택과 예술인주택은 2년 계약에 최대 6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전용 면적과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홀몸 어르신 주택은 오늘부터서 12월 13일까지 모집 공고를 하게 되고 신청 접수는 12월 9일에서 12월 13일까지입니다. 홀몸 어르신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동주민센터와 구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12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 대상자 발표와 예비자 발표는 12월 7일이고 호실 추첨은 내년도 2월 14일입니다. 입주는 2020년 3월 23일에서 5월 22일 사이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 소셜믹스형 주택에 대한 주택 공개는 모집 공고 기간인 12월 5일에서 12월 6일 양일간에 각 주택 유형별로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택인 신혼부부 주택과 한부모, 청년, 예술인 주택은 모집 공고와 신청 접수 기간은 홀몸 어르신 주택과 동일하지만 소득 재산 조사 및 자료 소명이
공적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또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더 지연된 금년 12월 16일에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발표도 그와 연계돼서 한 달 정도 지연된 내년도 3월 13일 날 발표를 하게 되고요. 호실 추첨은 3월 19일에서 3월 23일 사이에 하겠습니다. 입주는 4월 27일에서 내년도 4월 27일에서 6월 26일입니다. 협업 및 협치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문화체육과에서는 소셜믹스형 주택 모집 및 추천 및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에서는 홀몸 어르신 주택에 대한 문자 발송 및 민원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디지털과에는 유튜브 및 구 홈페이지, 5개 전광판, 관내 엘리베이터 모니터,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센터에는 각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및 민원 상담 및 접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는 홀몸 어르신 주택하고 신혼부부 주택, 금청 구민들이 주소되어 있는 대상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이 민선 7기 기구 및 조직 개편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편 목적은 민선 7기 구정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신설 및 합리적인 조직 재설계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직 개편안입니다. 기존 5국 1단 1담당관 31과 10동 1분소 1의회 1국 1소 3과 1분소 180팀이 6국 1담당관 31과 10동 1분소 1의회 1국 1소 3과 1지소 1분소 181팀으로 개편되며, 국별 개편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생경제 활력 부여 및 친환경 도시 선도 추진 등을 위해 5과 18팀으로 경제환경국을 신설하며, 소속 부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입니다. 다음은 국내 소속 부서 이동에 따른 국명칭 변경입니다. 복지교육국은 복지가족국으로 변경되며, 복지교육국의 교육지원과를 행정문화국으로 이관합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재정국으로 변경되며, 기획경제국의 지역경제과를 경제환경국으로 이관하고, 도시환경국의 부동산 정보과를 이관받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안전국으로 변경되며, 도시환경국의 환경과를 경제환경국으로, 부동산 정보과를 기획경제국으로 이관하고, 안전건설국의 도시안전과를 이관받습니다. 안전건설국은 교통건설국으로 변경되며, 안전건설국의 도시안전과를 도시환경국으로 이관합니다. 다음은 한시기구 전속기한 종료에 따른 상시기구 편제입니다. 미래발전 추진단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며, 미래발전단 소속 도시재생과와 일자리 창출과는 경제환경국으로 편제됩니다. 부서 명칭은 도시안전과가 안전도시과로 변경되며, 보건소에 2020년 보건지소 개소 예정에 따라 지소 운영, 관리를 위한 전담팀, 방미지소 운영팀이 신설됩니다. 팀 명칭은 수요자 중심으로 팀 업무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지역경제과 유통지도팀은 생활유통팀으로, 마을자치과 마을사업팀은 마을생태계팀으로 팀 명칭이 변경됩니다. 조직 개편안은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계획이며, 전 부서에서는 국신설 및 부서 이동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업 협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계획 중인 독산동 오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2019년도 성과 공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정한 날짜는 12월 20일 금요일 4시부터 6시까지 계획 중입니다. 참고로 이 시간 바로 직전에 이 도시재생 사업 통합주민협의체 정기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전시
하는 부분들은 미리 오전부터 이렇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유창상가 바로 뒤편에 있는 금천빌딩 4층의 스튜디오 독산입니다. 이 공간은 작년 이맘때 임차한 공간을 조성해서 오픈한 바 있습니다. 이 성과공유회를 추진하는 목적은 2019년도 도시재생 사업 성과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참석 대상은 통합주민협의체 회원과 지역 주민을 비롯해서 청장님, 그 다음에 지역 의원님들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국장급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 진행된 사업들을 공유하는 자리인데 소식지 발행부터 홍보 동영상 제작하고 사진전 열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록단 활동, 주민 공모 사업, 점점 음악회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재생 사업은 2016년도 후보지 선정부터 진행을 해서 2018년, 19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되는 데까지 어떻게 보면 19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붐업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기로 붐업의 결과를 정리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1시간가량의 행사와 네트워킹 파티 정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료상에 기재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만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위생환경 개선과 관련된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건설행정과, 위생과, 그 다음에 환경과, 그 다음에 이 문화활동 관련된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연계사업들 같이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어르신장애인과, 도시계획과, 치습과, 그리고 지역의 독산 일동장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에 같이 참여하셔서 좀 격려하고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의 2019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조사업체인 태승 R&D의 유재철 이사님이 진행하겠습니다. 금천구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단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실태 조사입니다. 공급과 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주차 수급 실태는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올해 초에 시작해서 올해 말에 끝나는 주차 수급 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가업개혁 키는 법적 의무사항에 3년 주기마다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시행을 하셨으니까 3년 후에 2022년경에 또 한 번 주차 수급시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수급시태 조사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체감이 바로 다가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법정계획이 5년 단위, 10년 단위인데 주차 부분은 주민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이렇게 강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전체 10개 동에 저희가 섹션별로 39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보시면 블럭을 나눈 단위는 주차장법에 300 곱하기 300, 300m 곱하기 300m로 섹션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동은 업무단지가 집적이 되어 있어서 좀 조사 비용이 넓고, 그다음에 독산동, 시흥동은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바에 300을 준용했으며, 그다음에 주요 가로망과 그다음에 행정구역을 위주로 저희가 구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에 일정 부분에 조사 블럭이 잡혀 있는 걸 저희가 세분화해서 총 39개 블럭으로 잡아놓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예. 2장부터는 현재 금천구에서 주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앞으로 하고 계시는 주차 정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다른 자치구의 버금가게 주차 정책을 참 잘해 오셨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차 개선안을 낼 때 일방통행이나 노상의 불법 주차를 안 하게끔 하는 노상 주차와 일방통행이 한 축으로 묶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나 어느 시나 서울시나 다 그런 일반적인 주차 개선은 잘해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한 4꼭지로 주차 정책을 말씀드리겠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나 부설 주차 야간 개방은 현재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타인이 유료로 공유를 하는 사업이고, 부설 주차 야간 개방은 이제 이 부분은 주차 공유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차 공유는 카쉐어링과 유사한 개념인데, 주차 공유,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인근 부설 주차장을 공유를 하자. 즉 쉽게 말하면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하자. 왜냐하면 주차 수급률이 100%를 상회하는데, 특히 부설 주차장은 제대로 야간에 특히 주간에도 잘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하자는 취지로 금천구에서 주차 공유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독산 이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안산역 독산동 개발 사업을 일환으로 마을공원 지하주차장의 서울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추점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6월 달에 지하주차장이 개방되면 이 지역블록의 주차 수급률은 다소 한 5%에서 10% 정도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흥오동이나 동산이동이 비록 면수는 적지만 다세대 위주니까, 이런 시흥오동이나 동산이동이 다세대 위주이기 때문에 나대지나 그다음에 짜투리탕을 이용해서 이렇게 군청구에서 이 정도라도 사업을 해야만 일본같이 주차 차고지 직면제 위주로 이렇게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린 파킹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 다시 금천구에서 나대지 주차장이나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해서 금천구에서 새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19년에 다시 재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19년에 보시면 18면 24개소로 총 854개소에서 1,500면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독산동 생활권 계획입니다. 총 1, 2, 3, 4, 5번 꼭지에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담아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계획은 아까 서두에 마을공원의 21블럭에 주차면을 지하로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 공급 및 주차 수요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수급은 공급하고 수요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 내내 가을에 발로 뛰어서 금천구 전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천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로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주차 수급 조사는 노상 주차에 불법 주차가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발로 뛰어서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천구에 주차가 설치된 면수가 몇 면이냐? 총 12만 면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설 주차가 가장 많습니다. 약 96%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25개구나, 서울시 전체로 보거나, 그다음에 수원시, 안양시, 그다음에 기타 아래로 어느 지역 지자체나 부설 주차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노상 주차, 노예 주차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주차 수요 부분도 저희가 주간이 다를 거고 야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간에는 출근하는 차량이 있을 거고 야간에는 돌아오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주간하고 저희가 주차 수요를 구분해서 표기했는데, 금천구가 타구에 다르게 비하면 가산동이라는 업무 단지가 있기 때문에 주간이 약간 더 수요가 더 많은, 주간이
일정 부분 수요가 더 많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그러면 금천구 주차 수급률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그 주차장 수급률은 주차 공급을 주차 수요로 나누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그 주차 공급과 수요를 구분해 보면 주간이 한 121%, 야간이 한 13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쉽게 아시면 되겠냐면 주차장이 만약에 주차 면수가 100대인데 차가 100대인데 주차장은 120 그러니까 차가 100대라면 주차장은 29대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100면이면 그러니까 차가 100대면 주차 공급, 부설, 노상, 노예가 합치면 29대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차장에 부족을 하느냐? 그러면 이 부분은 보통 어느 뭐 관악구나 구로구, 뭐 종로구에 들어가 보면 한 20%, 30%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부설 주차가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높지만 다세대나 단독으로 좁혀 들어오면 내가 사는 동네로 들어오면 항상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게 이렇게 체감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한 132% 상회를 하니까 서울시도 차가 100대라면 36대의 주차장 여유가 있는 걸로 이렇게 전체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동별 주차장 수급률이 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자기 동의 수급률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이제 숫자로 나타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가산동은 업무단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독산 2동이나 독산 4동, 그 다음에 시흥 5동 이런 지역들은 다세대나 단독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70%, 87%, 74%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산 2동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차가 100대면 주차장은 70대밖에 안 된다. 70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앞서 제가 전체 금천구 주차 수급률에 비해서 월등히 좀 낮아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별로 이제 주간하고 야간하고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주간에 보시면 주간에는 숫자들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으로 들어오면 제가 빨간색으로 독산 4동에 한 67%, 시흥 1동에 한 70%, 그다음에 독산 2동 좀 숫자가 좀 낮습니다. 시흥 5동도 좀 낮고 이게 빨간색 부분이 주차 수급률이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차가 주차면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단독이나 다세대 위주로 당연히 안 좋은 결과치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지금 금해 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고 이제 16년에 그러면 주차 수급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6년에 한 135%, 2019년에 한 130%, 야간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약 한 5% 정도가 안 좋게 나왔는데 그 결과를 저희가 총량으로 분석을 해보면 금천구 인구가 2019년 10월경으로 한 22만 명 됩니다. 근데 자동차 대수가 한 8만 8천 대로 계속 5년 단위로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줄었지만 금천구 인구는 줄었지만 자동차 등록자 수가 증가를 했고 그 자동차 등록자 수가 증가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70세대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이사, 그 다음에 신축 빌라 기타 등의 종합적인 사유로 그런 부분이 자동차 숫자가 쭉 증가했기 때문에 금천구 주차 수급률은 전체적으로 한 4% 정도, 5% 정도 빠지는 게 결과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동별로 블록별로 추려보니까 4개동에 2016년은 4개동에 이렇게 주차장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한 시흥 4동이 빠지고
나머지 3개 동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블럭별로 대비해 보면 17블럭에 주차 수급률이 좀 제외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주차 수급률이 이런데 그럼 안 좋은 다세대나 단독 안 좋은 블럭의 주차 수급률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저희가 4가지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주차 수급률 70%입니다. 70%는 법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100대면 주차 면수는 70면이면 괜찮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면 30대는 어디다 되느냐? 30면은 좀 시체말로 알아서 되면 된다. 그러니까 차가 100대면 1대1로 매칭돼서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론상으로 차가 100대면 주차장도 100대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30대들은 알아서 좀 되면 그만큼 소화할 수 있다. 해서 수급률에서 70% 잡았고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계획은 아까 서두에 독산마을공원의 공용주차 블록 저희가 그대로 계획을 수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심각한 블록. 그다음에 저희가 형평성을 잡아본 사유는 금천구가 남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수급률이 70% 안 되는 블록을 추려보면 뭐 이렇게 남쪽이나 서쪽에 동측에 몰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 북측에 하나, 중간 부분에 하나, 남측에 하나 이렇게 지역 안배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수급률이 심각하다고 거의 심각한데 한쪽에만 몰려 놓으면 지역별로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를 했고 그다음에 가용된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총 이렇게 4가지 꼭지로 해서 총 5개의 주차환경 개선 대상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선정 결과입니다. 총 39개 블럭에서 저희가 독산 4동, 2동, 시흥 5동에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수급률, 그다음에 공공계획, 그다음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주차 수급률은 전반적으로 67%에서 84%입니다. 시흥 5동의 84%는 70%가 상회를 하는데 왜 이번에 계획을 잡았냐면 시흥 5동에는 보시면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문교초등학교하고 백산초등학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급률이 다소 높지만 저희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게 북측에 중간에 남측에 이렇게 총 5개 블럭에 선정을 했고 그러면 기존의 주차 환경 개선지구로 잡혀 있는 지역은 저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금해해 보니까 2016년에 이렇게 중간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쪽하고 아래쪽은 금천구 주민이 아니냐 이렇게 그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혀 있으나 아래쪽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잡아놓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방향 및 사업 공유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신 협치조정관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치조정관 김현신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할 발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앞으로 변경될 서울시 협치 방향에 대한 인지의 필요성과 아울러 향후 3년 후에는 서울시 예산의 5%인 1조 원이 시민 수기 예산으로 도입됩니다. 이러한 수기 예산제가 자치구로 확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방향과 2020년 금천구 지역사회 혁신계획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내용은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추진 배경, 설치, 조직 구성, 주요 사업 이런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금천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추진 배경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추진 배경은 시정의 시민의 실질적 참여와 권한 보장, 예산 결정 과정의 시민의회 행정의 합의제 모델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과 더 많은 시민 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목표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죠. 네, 다음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주요 심의 조정사항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주요 심의 조정사항은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민간 협치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마을 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시민 참여 수기 예산제 운영의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개방형 직위위원장 1명과 위촉직 직원 위원 11인 그리고 임명직 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현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오관영 전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이사가 위촉되었고요. 향후 2년간 위원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직 개편은 지난 7월 25일에 이루어졌으며 현재 조직 구성은 보시는 표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위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아래에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시민수기예산 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 담당관 이렇게 4개의 담당관이 있으며 그 아래에 1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주요 업무는 서울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민공론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디지털 민주주의 서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 수기 예산 담당관입니다. 이쪽 그 조직표를 보시면요, 요 서울민주주의 담당관 설명드렸고요. 시민 수기 예산 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수기 예산 담당관은 수기 예산 편성 및 관리 총괄을 하며 예산 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 협치와 가장 연관이 있는 서울협치 담당관입니다. 해당 담당관은 서울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협치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협치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담당관입니다. 조직 개편 전까지 협치에 관한 사항은 지역 공동체 담당관이 수행했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서울협치 담당관이 신설되면서 협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협치 담당관에서 주관하게 되었고요. 지역 공동체 담당관은 마을 공동체 및 주민 자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요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입니다.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제안을 접수하고 온라인 시민 공론장 개설 창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민주주의 서울 운영 관역을 보시는 표와 같이 일정 인원수의 공간을 받은 온 오프라인 시민 제안이 부서 검토 및 의제 선정단의 검토를 거쳐 공론 의제로 선정이 되고 이러한 의제들은 공론장을 통해 공론화가 되어 5,000명 이상이 참여하게 되면요, 시장이 답변하게 됩니다. 5,000명 이하의 경우에는 주간 부서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의 제안은 정착화되고요. 당해년도에 추진이 되거나 당해년도 추진이 힘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 반영 또는 입법 추진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향후 계획은요,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19년도에는 서울의 공론장 역할을 할 서울시 대표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구축이 되고 서울시정 이수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공론화합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공론장을 확대하고 수기 채널을 다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참여예산의 공론, 수기, 투표, 창구로 기능을 확대하고요. 시민예산과 참여예산의 배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안, 정책, 예산 과정을 연계하고 이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민주주의 서울 기관협력 시범사업으로 동작구가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서울 기관협력 사업을 2020년도에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는 블록체인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을 도입하여 전자투표 등으로
참여의 전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민주주의
복개 위에서 이 건물을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도시를 좀 더 활력 있고 어떻게 보면 생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군부대 문제도 군부대 문제고 또 신안선선 들어오면서 그 역사 주변을 어떻게 여하이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유통상가라든지 저쪽 철제상가 부분에 어떤 획기적인 도시 재생 방안도 우리 하나의 큰 과제가 되겠죠. 또 관광 부분에 보면은 참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 나가 보면은 어떤 자연적인 관광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니는 데 보면은 인공적인 거거든요. 어떤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데를 좀 더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연환경만 가지고 우리 관광을 바라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금천구에서 노력을 하면은 관광 자원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오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빌바오에 그 복개를 해서 그 강 그죠?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천혜의 자원인데요. 그 자원을 100%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바오에서. 그래서 그게 결국 도시 부흥의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아주 소중한 안양천이라는 한내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활용하느냐, 거의 한 50%도 활용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 접근로가 너무 지금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접근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속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접근로가 해결이 돼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노약자분들도 우리 국민들 중 우리 관광객은 빼고 외부 사람들은 빼고 우리 노약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주 야간으로 좀 안양천이 활성화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아마 주간에만 활용이 되고 야간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로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지금부터 마련을 해야 된다. 특히 서부간선도로가 아시다시피 이제 곧 2, 3년 내에 이제 일반 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교통 체계가 바뀌게 돼요. 도로도 바뀌고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그거와 연계해서 접근로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그 안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되지. 그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또 나중에 뭐 이런저런 제안을 하게 되면은 그게 어려워지니까 어차피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서부간선도로의 일반 도로와 연계한 안양천 접근로 향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1차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그걸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올해도 하여튼 뭐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우리 부구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금천구가 역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심기일전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또 여러 다방면에서 좀 입체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구청장님 말씀처럼 우리
내년도에도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달여 동안 올해는 이제 예산도 마무리 잘 집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다른 해보다 올해 12월이 좀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한 집행, 그다음에 또 내년도 사업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사전 준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조직 개편도 또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오늘도 이제 한파주의보가 사실은 이제 났습니다. 그만큼 기후와 환경 변화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우리 환경 안전에 대한 점검, 주민 안전에 대한 점검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주민들의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 최근에 지역을 돌아보면 김장 가격이 상승이 돼서 서민 경제 특히 취약계층이들이 걱정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 공직자들이 좀 선도하고 모범 솔선수범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관심 그리고 배려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 서로 주민들을 좀 보듬고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행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좀 솔선수범하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여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업무에 차질 없이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1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의가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오니 간부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